계엄 선포가 된 이후 그 국무회의 뭐 회의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국무위원들 모임 그 이후에 집으로 가셨잖아요. 네, 끝나고 왜 집에 가셨어요?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TV 보면서 상황 체크를 하셨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의결하는 거 보셨죠? 네, 실시간으로 보셨죠? 예,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셨죠? 그럼 당장 국무회장으로 달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SNS로 하고 계십니까? 와서 제가 통상적으로 연락이 유선으로 왔기 그게 때문에 지금 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한심한 국무위원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전쟁 나도 집에서 텔레비 보실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그날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을 텐데 다 올라왔습니다. 아니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계엄 선포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TV 보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도 국무위원 회의장에 모이지도 않고 이게 정부입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한심한 정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그걸 유선으로 연락받거나 확인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서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연락을 안 줘서 뭐 아깝다. 지금 그런 거를 정말 그런 거를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정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봤을 때 제가 한 방에 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모의를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적 대북 없습니다.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실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걸 계속하면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오히려 권장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장한 적 없습니다. 권장한 겁니다. 그게 권장입니다. 단체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왔다 이 말씀. 소통 안 했다고 저번에 대표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들은 것도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실정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남북관계 긴장을 강화해서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모든 정황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조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령 이러도 그렇고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고 국방부에서는 부인을 안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상 인정입니다. 그럼 대북 전단 살포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놓고 집에 가서 TV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저와 통일부는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